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1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CPI는 3%를 넘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급격히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하루 전 84%에서 CPI 발표 후 92%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2%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뉴욕 증시는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살펴보시면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큰 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같은 뉴욕 증시의 영향에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는 1%대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621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50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시면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소폭의 55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낙폭을 줄여내다 현재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1.4% 내림세로 출발해 현재 0.68%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지수는 8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살펴보면 에코프로는 내림세 보이는 반면 HPSP와 엔캠은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75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1,1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승인 조건은 화물과 여객 부문에 각각 달렸는데요. 여객 부문에서는 파리와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운항하도록 권리를 넘기고 항공기 등 자산도 제공하도록 했고요. 화물 부분에서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수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미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공주들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 8%대 내림세 보이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유럽 노선을 이어받게 된 티웨이 항공은 오늘 4% 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앞서서 시황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CPI는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기 국채금리 역시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점은 금리 인하 시점이 5월에서 6월로 후퇴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양대 시장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오후 시간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바라본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 시장이 강했을 때 우리 시장은 그걸 다 따라가지를 못하더니 이렇게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그걸 바로 반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굿뉴스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네시스의 그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주, 2주 전부터 저PBR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PBR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이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제네시스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카까지 내놓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2025년도 이후에 모두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에서 2024년도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간다라는 것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가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100%씩 성장했었던 이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PBR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동차 관련주 강세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현대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2012년도와 2021년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보다 현재 현대차가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대차가 꺾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은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고 완성차 업체에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를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다시금 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굿뉴스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좀 경쟁 구도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좀 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뭐 이제 글로벌 R&D 예산까지도 3배 이상까지 지금 증식을 시키면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 활성화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금을 좀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샘 울트먼 같은 경우도 거의 9천조 가까이 펀딩까지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지금은 개화가 되는 시점이고 이 개화 시점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실적 부분들까지도 영향이 빠르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선점 효과를 톡톡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이제 갤럭시 S24를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네. 되게 좀 그간 좀 내가 써왔던 핸드폰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핸드폰 본연의 AI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AI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동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해외 쪽을 좀 자주 나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또 하나의 구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 선전 효과를 삼성전자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 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나와준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결국엔 재차 상승을 다시금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로 좀 말씀해드렸었는데 제주 반도체도 결국엔 지금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가온칩스나 그리고 이제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역시도 지금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제주 반도체 쪽에 몰린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주 반도체가 지금은 생산을 한다는 부분들로 알 수가 있겠죠. 결국엔 거기에 필요한 거는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필수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저전력 반도체 쪽을 향후 몇 년 전부터 이미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집중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사업 역량을 계속 키워왔었고 그간은 좀 부각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개화가 되면서 제주 반도체가 지금은 좀 충분하게 수혜를 밟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제주 반도체를 더욱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일전부터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에서도 디램 쪽에 대한 좀 기술 인증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좀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LP 디램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는 필두로 계속해서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대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한 효과에 더불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굿뉴스 하나 더 준비해 오셨죠? 네네. 일단 이제 비트코인 쪽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설 연휴에 거의 엄청난 급등세가 또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ETF 부분들 승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초반에 ETF 승인 여부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아직 뭐 가상자산법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좀 퇴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ETF에 대한 승인 허가를 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SEC까지 지금 만나면서 뭐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죠. 그럼 결국에는 ETF까지도 승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물, 선물 부분들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준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ETF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4월 달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는 일부의 물량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차익이 나오고 새로운 좀 채굴자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서 위로 올리는 경향들이 심한데 지금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좀 연일 최고가를 꾸준하게 좀 경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ETF에 대한 재료가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ETF 관련한 재료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 속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후발주로 좀 움직이던 경향들이 좀 심했다시피 지금은 또 한 번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감기까지도 지금 2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기로 좀 매수, 선점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관련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굿뉴스를 2개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굉장히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5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뭐 배드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일주일 가량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CPI 발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좀 안 잡히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은 크게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전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2차 전지의 반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더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배드 뉴스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긴 했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던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에서 CPI가 부담스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5조씩 6조씩 나오다가 지금 현재 순매수 전환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수 자체의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지금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괜찮은 거예요. 시장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부분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전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약 1주에서 2주 정도 저점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는 게 매매하시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진다면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도 있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그죠. 뭐 일단은 흥구석유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이제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수가 안 좋다라는 것은 대형주들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약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이 갈 곳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이 단발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과를 보내시는 분들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한 그런 분들만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정유주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배드 뉴스를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CPI 관련해서 좀 배드 뉴스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CPI가 지금 2달 연속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고 지금도 실제가 3.1%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는 2.9%였는데 지금 3.1%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치 상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스닥 차트만 좀 놓고 보셔도 전일 좀 굉장히 좀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장 마감 전에 올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좀 이게 CPI가 조정을 만들어주는 좀 하나의 좀 길목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생각보다 CPI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대비 또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올해 뭐 이제 5월 이후 5월까지 뭐 금리 인하가 일단은 좀 뒤로 미뤄진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분들한테도 굳이 지금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좀 민감하게 작용할 만한 지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또 하나 잡아볼 수 있는 게 일부 앞전에 좀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했을 때 일부 좀 차익을 보고 현금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CPI 계기로 또 한 차례 저점을 또 잡아볼 수 있는 계기를 또 잡아올 수가 있겠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결국엔 코스피 쪽에 대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도 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부분에서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 지수도 지금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오려면은 과매수 구간까지 오려면은 아직까지 한 20% 더 넘게 지금 RAD 지수 RDR 지표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양시장 모두 좀 상승폭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때는 오히려 이 지표에 굳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또 한 번에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CPI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본부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CPI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고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일단 뭐 CPI 지표 지수가 이제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에서 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도를 계속해서 해왔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하방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코스닥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뭐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이 됐는데 기아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전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계속해서 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 기준으로 고가가 3,30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현재 2,600 정도라는 거죠.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저PBR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대형주들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골고루 상승을 하는 그런 호황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떠날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오히려 매매를 하기 적합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8,7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시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10%대 강세를 보이던 주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5%대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1,408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83,8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흥국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PBR 관련주 이슈에 더해서 호실적도 주가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음봉을 기리고 있으면서
길이가 좀 긴 모습입니다. 5,580원 선 정도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KC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용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대 정도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4,850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컴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EMS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치솟아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와 비교했을 때 꽤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주가는 7,94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남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기대감을 오늘은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6,52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한가로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파트너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카 수입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고요. 주가는 3,3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플라즈맵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동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3,59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셈 살펴보겠습니다. CXL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4%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의 주가 13,41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피 쪽은 뭐 덕성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덕성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후발 수혜로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2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일단 좀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3월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좀 미국 학회에서 좀 발표를 앞두기 전까지는 일단은 재료는 충분하게 좀 사이클이 계속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최근에 지금 거래 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거래량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실린다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지금 가파르게 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더 상승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견해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 상승해준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장중에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네덜란드 공항에 수화물 처리 로봇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일단 좀 나와주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지금 한 8%대 좀 넘게 강세 흐름들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쪽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연결고리가 되면 결국엔 로봇 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은 신규분들도 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었어요. 최근에 좀 낙폭이 크고 나서 오늘 좀 21선을 충분하게 돌파를 상향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 대금들까지 확실하게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단기 수익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좀 나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뭐 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덕성과 두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현재 뭐 한국컴퓨터라든지 서남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도 엮여 있는 부분인데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CS도 초전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코리아 FT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엔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엔캠을 필두로 해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도 있고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도 전구체 쪽인데 전구체니까 이건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모시
신소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쪽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좀 빼죠. 그래서 이제 덕산테크코피아랑 동아기업이나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해액 관련주입니다. 전해액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냐면 전 세계 전해액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중국산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액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예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분리막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WCP보다는 일본의 도레이가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막 쪽보다는 전해액 쪽이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1월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시기가 왔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선행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기차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는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세를 보였지만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소폭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포트에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 방산 쪽으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살펴본다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불을 다시 켜게 된 만큼 이 코스닥의 상승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하게 지금 지표 반응 안 한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ADR 지표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쪽에서 수급력이 좀 많이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몰렸다는 부분들인데 앞전부터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을 좀 이제 벗어나면서 과매수권 거의 근접하게 지금 위치를 해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매도권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지금 과매도권을 벗어나면서 지금 수치 자체가 ADR로 한 8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한 98%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격차가 10% 정도 격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의 10% 격차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최근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은 저 PBR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매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만 놓고 봐도 뭐 초전도체나 이런 관련 테마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사이클이 많이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저 PBR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만큼 단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단기 수익을 바라보고 좀 들어오는 매물들이 좀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단기 강세 흐름들은 저는 좀 나와줄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양시장 지수를 전부 다 끌어올려주기에 있어서는 코스피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같이 좀 차별화 장세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도 많고요. 그만큼 수급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적어도 그만큼 급등락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물량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대부분 다 길게 끄고 가는 것은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제외하고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일단 시가총액은 1,000억 이상짜리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실적 밸류 충분히 좋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하게 고가 놀이를 안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성도 단기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자면 코스닥이 조금 강한 흐름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이제 오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정에서도 첨단 산업에 2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한다라는 결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네오셈이라든지 관련돼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도체는 일부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 위치예요. 그래서 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전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수급을 보면 기관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특징적으로 좀 보자면 지금 게임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나 2차 전지만 끌고 가서는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선순환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과정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이 돌고 있어요. 오늘 엔터 쪽도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많이 안 올라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물론이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PR 관련돼서 IPO 내용들이 나와 네.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많이 컸었던 기업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 PBR 쪽으로 자금이 옮겨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PBR 쪽 같은 경우도 종목 선별을 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쪽만 쏠리는 장세보다는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가 조금 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분야 중 하나는 또 우주 항공 분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5월에는 우주 항공선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2032년을 기점으로 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 탐사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주항공 산업 섹터에서도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간에 좀 수익성을 보기는 좀 그렇게 적합한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성, 베타성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클 산업은 맞습니다. 그만큼 우주항공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제 각국에서 정부 정책 부분들을 좀 펼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차세대로 계속 지금 차세대 반도체 부분들도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AI 시장 쪽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첨단 시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인 투자 부분들을 좀 늘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좀 빼먹을 수 없는 또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단기간에 재료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강세 흐름들은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이 시세가 연속성으로 결국엔 이어지려면은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들이 팔로우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 같은 경우도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이슈가 좀 팔로우가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많이 좀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가치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부분에서 이제 긴 호흡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좀 올라온다고 해서 좀 수익성을 보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좀 효과만큼은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소 좀 중장기로 놓고 보면은 전고점 라인은 충분히 다들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좀 가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우주항공 쪽도 한 포트는 좀 가지고 있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도 한 포트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섹터 안에서도 흐름을 살펴본다면 사실 서남의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뺀다면 LIG 넥스원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또 인텔리안테크 컨텍도 이제 그 뒤를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기업들 중에서 방산과 우주항공이 같이
엮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산도 괜찮고 우주항공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은행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지만 매출이 2024년도에 잘 잡힌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상 저PBR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나 은행이나 보험 쪽 이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다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규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 섹터로 올라서기보다는 뭐 최근 들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오늘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스터블루라든지 와이랩 같은 기업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역시나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규모는 아니죠. 근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모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긴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항공 섹터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만 주도 섹터가 되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원픽 섹터를 좀 알아봐야겠죠. 어디서 원픽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뭐 기판 쪽도 관련이 있고요. 좀 AI 반도체 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저 PBR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도 부분들이 부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금 우호적인 업황에는 계속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우호적인 업황이 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성장 역시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Q단에서도 바라볼 때 북미 제품군 쪽에서 좀 계속해서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제품군이 확대가 된다 하게 되면 신규 고객사까지도 충분하게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성장세는 뚜렷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P단 같은 경우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판가 상승 부분들이 유리하게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도 기판 업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이제 사공장 같은 경우가 2분기 기점부터 지금 가동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에 사공장이 지금 가동을 하게 되면은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부터가 좀 이스페타시스에 충분하게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캐파 증설 부분들의 효과도 똑똑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는 좀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일단 현 부근에선 충분하게 이스페타시스를 좀 시장가로도 분할 매수 관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매수 관점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 정고 라인 한 34,000원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좀 34,000원을 충분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38,000원까지는 밴드 구간이 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근대까지는 홀딩을 좀 이어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을 이스페타시스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손절라인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디서 원픽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애니능률이라는 기업, 그리고 코리아 FT라는 기업, 그리고 웹젠, 그리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을 최근 5번의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왔죠.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종목 이름은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3%가 채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팹리스에서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상 부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코리아 FT라든지 웹젠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성격보다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보유를 해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LX 세미콘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 PBR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9,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1,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을 LX 세미콘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7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2시 34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 자체는 저점을 그래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저희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코스닥 쪽을 계속 좀 노려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시가총액 순위별로만 놓고 봐도 일단 오늘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에코프로 BM 쪽이 일단은 좀 2차 전지 쪽에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HPSP 같은 경우도 워낙 좀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AI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쪽 필두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을 견해로 볼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좀 유효하고요. 또 이제 HPSP 같이 좀 앞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고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좀 돌파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라인이 좀 고가라는 부분들이 있어도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조성이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수급력이 꾸준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좀 바이오 쪽보다는 일단은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엔터주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웹툰주들 아니면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런 이제 HP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감까지 전략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금액이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좋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작년 고점에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쉽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7조를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6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와 디커플링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미증시가 크게 너무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저점대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나고 있거나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요. 미국의 국채 채권 금리가 뭐 4.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CPI 발표 이후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열음은 나오고 있지만 그냥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은 종목군들을 매도할 때보다는 매수하는 관점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엔터주 짚어주셨는데 사실 엔터주가 올해만 사실 꽤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의견을 주신 거였을까요? 상대적으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과하게 밀렸던 부분들이 앨범 판매 감소 부분들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중국 쪽이 좀 영향력이 좀 컸던 부분들로 좀 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저는 주가가 좀 과하게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엔터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단은 뭐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갔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갔던 기업이라게 되면 저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사들을 놓고 보면은 앨범 판매가 줄어든다 해도 공연 모객 수는 계속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모객 수는 계속 좀 증가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앨범 판매가 지금 역성장하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뭐 글로벌 쪽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들로만 놓고 봐도 앞으로 좀 음반 판매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뭐 따로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 필두로 해서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부터가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우상향 기조가 좀 단기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매도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추가 매수 대응을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지룡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